안녕하세요. 게임 캔버스 박문수입니다. 저는 구본희입니다. 네, 오늘은 독학으로 게임 프로그래머로서 취업할 수 있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답변부터 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. 저도 독학으로 시작해서 게임 경력 25년을 쌓았으니까요. 아마 저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힘을 내서 독학으로 충분히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럼 간단히 제 경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,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좀 시작했어요.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했고, 프로그래밍을 배운 건 책 위주였습니다. 그래서 그때 월간 잡지나 아니면 나이를 좀 먹고 나서 대학교 진학하고 나서는 국내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해서 원서를 통해서 스스로 좀 공부를 해서 대학교 2학년 때 창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게임 개발을 시작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독학으로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실 수 있습니다. 대학교 컴문과 가셨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무슨 독학이에요? 자, 컴공과를 가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진로를 결정을 좀 빨리 한 편이고요.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이든 뭐 앞으로든 나는 먹고 살 때 게임 만들면서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쭉 가지고 있었어요. 그러고 나서 큰 기대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전혀 없었어요. 교양 수업만 했었고, 그래서 대학이라는 거에 되게 실망을 한 편입니다, 저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컴퓨터공학과에 진학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. 그리고 2학년 때 창업을 시작해서 바로 휴학을 했거든요. 그래서 대학교에 배운 것보다 실제로 게임을 만들면서 배운 게 더 많았고요. 다시 복학을 하면서는 역시나 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또 다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배운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독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독학을 하려면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언급을 드릴게요.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간단한 영어가 필요합니다.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영어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영어를 좀 알아두시면 이런 것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십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는 좋은 인터넷 강좌들도 있고 유튜브 자료들도 있지만 게임 제작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료가 좀 적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 사이트나 해외 유튜브를 의존하셔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어 독해가 되시면 독학으로 공부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, 두 번째는 타이핑. 영타 빠르시면 됩니다. 자판 키보드 안 보시고 빠른 영타가 가능하시면 도움이 되는데,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생소한 것을 익히실 때는 반복이 가장 최고입니다.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코딩 실력을 늘리시려면 다양한 형태의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. 본인이 머리를 써서 푸는 것도 좋고요.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는 코드를 그대로 타이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. 익숙해지시는 게 최고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이 하려면 키보드 안 보고 영타 빠르게 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필요합니다. 자, 세 번째는 수학. 일하기보다 산수입니다. 여러분 중학교 수준의 산수 정도면 충분하십니다. 물론 게임 제작에서는 고등학교 때 배운 기하학이나 벡터나 행렬 같은 개념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만, 벡터와 행렬이나 기타 고급 수학 같은 것들은 이제부터 다시 익혀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중학교 수준의 산수 정도만 있으시면 게임 프로그래머로서 충분히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메모장이랑 필기구인데요. 사실 프로그래머들은 메모장이랑 필기구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.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컴퓨터에게 쉽게 설명하는 과정인데요. 이게 한 100줄? 코드 라인 수로 100줄 넘어가기 시작하면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.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당연히 머릿속으로 모든 과정들이 그려지지만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순서대로 정리해보고
그리고 반복되는 구조를 하나씩 나열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요. 이럴 때 꼭 연습장과 필기구가 필요합니다. 네, 그런 부분은 기획자랑 비슷하네요. 그렇죠. 기본적으로 기획자랑 프로그래머에서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능력이 뭐냐? 논리적으로 사건의 흐름을 나열하는 겁니다.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기획자든 프로그래머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항상 들이셔야 됩니다. 자, 이 정도만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에 도전하실 수 있으세요. 자,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?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셔야 됩니다.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뭐 자바, 파이썬, C#, C++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.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은 C++라는 언어입니다. 자, 그리고 게임 엔진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유니티라든가 언리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되는 언어가 좀 제한되는데요. 유니티 같은 경우는 C#, 언리얼 같은 경우는 C++가 됩니다.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언어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조금 바뀌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언어들은 C라는 언어에서 영감을 받아서 파생한 개념들이에요. 그래서 C++라는 친구를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다 친척벌이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를 마스터한 후에 다른 언어로 넘어가시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. 네,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유니티만 사용하게 되어서 C#만 사용한다면 C++를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? 좋은 질문인데요. 이게 아마 독학으로 프로그래밍 공부하실 때 은근히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일 거예요.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. 언리얼 엔진은 C++로 되어 있고요. 유니티 엔진은 C#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국내 게임사들도 많이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엔진을 사용합니다. 그러면 이 세 가지 특성을 보시면 자체 엔진은 대부분 C++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 그러냐면 자체 엔진은 다이렉트X나 오픈GL과 같은 그래픽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받는데요.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언어가 C++예요. 자, 지금 질문에서 유니티를 하게 되면 C샵이 필요한데 왜 C++를 해야 되느냐?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. C++라는 언어를 알아두시면 언리얼, 자체 엔진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에 도전하실 수 있겠죠. 그리고 유니티가 남는데요.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C++를 마스터하시면 C샵은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C샵이라는 언어를 배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. 만약에 C++를 6개월 정도 배워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C샵으로 넘어가시는 데는 한 달 정도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의 진로의 폭을 넓히실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C++라는 언어를 알아두시면 취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C++를 추천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제 경험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적성 혹은 선호도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. 즉 내가 프로그래머로서 취업을 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내 직업으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나한테 이런 프로그래머적인 재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맛보기로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. 우선 서점에 오프라인으로 한번 방문하십시오. 물론 유튜브도 있고 온라인 서점도 있고 좋은 온라인도 있긴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의 범위가 약간씩 전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책을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요. 그래서 서장 정도는 아마 뭐 소개말 이런 것들이니까 넘어가시고 1장 정도는 오프라인 서점에서 한번 훑어보십시오. 그래서 그 책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잘 된다 이런 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선택하실 내용은 뭐냐? 유니티가 좋습니다. 유니티로 게임 만들기 이런 책들이 좀 있는데요. 이런 책들을 오프라인 서점에서 1장 정도만 읽어보세요. 그리고 대충 내용이 이해가 된다 이 정도면 볼만하겠다 싶은 책을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 번씩 쭉 따라해 보세요. 그 과정이 도저히 감이 안 온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할만하네, 재미있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
됩니다. 네, 책값은 상관없나요? 책값은 상관이 좀 있어요. 왜 그러냐? 그림이 많으면 책값이 비싸요. 그런데 그림이 많은 게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. 이해가 잘 된다라고 하는 책들은 보통 책값이 좀 비싸요. 그림이 많아서. 자, 이렇게 책을 선택을 하셨으면 제 경험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학습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. 자, 첫 번째는 소울라이크류가 있습니다. 학습법이 왜 소울라이크냐? 데몬즈 소울, 다크 소울, 블러드본, 세키로 이런 게임들을 소울라이크라고 부르죠. 이런 게임들은 출발 지점에서 시작해서 보스를 만나면 죽기 십상이에요. 그렇다고 죽어서 나한테 남는 게 있느냐? 그것도 없어요. 오직 남는 건 경험, 플레이어 자신의 경험만 남습니다. 게임 시스템으로 도와주는 건 아무것도 없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반복해서 첫 번째 보스를 클리어할 때까지 계속 죽으면서 반복하는 과정이 소울라이크 게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럼 이런 소울라이크 학습법은 무엇이냐?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개념을 만나면 그 책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보시면 되는 겁니다. 게임 하듯이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개념이 이해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구간 반복을 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소울라이크 학습법이에요. 그럼 또 다른 학습법은 뭐냐? RPG류 학습법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. RPG 게임은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 시작 필드에 가령 도저히 잡을 수 없는 10레벨 정예 몹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죠. 하지만 게임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레벨을 쭉쭉쭉 올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쉽게 잡혀요. 이런 형태를 저는 RPG 학습법이라고 부르는데요. 책을 보시다가 막히는 구간이 있으면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쭉 진행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. 그리고 책을 한 권 끝까지 보셨으면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오시면 처음에는 이해 안 됐던 개념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이런 학습법을 저는 RPG 학습법이라고 부릅니다. 이 두 가지 학습법은 서로 적용하는 시점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?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는 RPG 학습법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. 어느 정도 여러분이 실력이 되시고 나면 소울라이크가 시간도 좀 단축되고 도움이 되십니다만 처음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실 때는 일단 RPG식으로 본인의 레벨업에 중점을 두시면 돼요. 즉 책을 쭉 읽어 나가셔서 한 권을 완독하시면 됩니다. 그게 흥미랑도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. 왠지 중간에 그만두고 그 막히는 것 때문에 계속 쿵쿵 싸매면 네. 프로그래밍이 재미가 없어지지 않을까요? 맞아요.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다 보면 한 2개 정도의 통곡의 벽을 만나요. 좀 전문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포인터라든가 클래스라든가 이런 개념적인 것들에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소울라이크를 선택하면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지루하고 잘 습득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냥 무시하시고 쭉 배우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아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도 좀 적어질 거예요. 자, 그러면 다음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